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서구 평리동과 비산동 일대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일대 3,700여 가구의 정화조를 폐쇄하고 오수 전용 관로를 새로 설치하는 방식인데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생활 악취가 크게 개선될 걸로 기대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서구 달서천 인근에 있는 한 주택가. 이면도로 한 곳에 빗물바지가 덮개로 가려져 있습니다. 덮개를 열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올라오고 내부는 오염된 물과 찌꺼기로 가득합니다. 보통 썩은 냄새 비슷한 그런 게 나오죠. 가스도 냄새가 또 나잖아요. 어디 가도 그거는 뭐 다 방법은 다 그러니까. 오수와 빗물이 뒤섞여 흐르는 하수관로는 오랜 기간 주민 불편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가 달서천 1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지는 서구 평리동과 비산동 일대입니다. 총 사업비 861억 원을 투입해 37km 길이의 오수 전용 관로를 새로 설치하고 3,700여 가구의 정화조를 폐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0월 시작해 2029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정화조가 폐쇄되면 주택 내부 및 주변에서 발생하는 생활 악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주거 환경이 쾌적해지며 매년 발생하던 정화조 청소 비용도 사라져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사업은 BTL, 즉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간 기업이 사업을 마무리하면 대구시는 소유권을 넘겨받아 20년간 임대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시는 달서천 1단계 사업 이후 오는 2032년까지 2조 6천억 원을 투입해 중구와 남구, 달서구까지 이어지는 5단계까지 분류화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시는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대구시 하수관로 분류화율은 현재 40%에서 80%로 2배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을 돕는 정책지원관의 절반 이상이 갑질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원 출퇴근이나 의원 자녀 등하굣길 운전부터 학업 대행, 성희롱까지 갑질의 행태도 다양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22년 본격 도입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지만 실상은 직장 내 갑질과 허드렛 일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니 응답자 중 52.1%가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료 지원관이 갑질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50.7%에 이릅니다. 갑질을 한 사람은 의원 76.4%, 일반직 공무원 60.8%, 민원인 16.3% 순이었습니다. 의원의 갑질 행태 중에는 자차로 의원의 출퇴근 운전을 하거나 의원 자녀의 등하굣길 운전을 한 사례, 의원의 학업 과제를 대리 수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책지원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정당 홍보물 제작이나 정당 활동에 필요한 발언문 작성, 의원의 대학교나 대학원 입학 자기소개서 작성, 심지어 성희롱, 성추행 사례도 제기됐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갑질로는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거나 회식에 강제 참석해 의원을 접대하도록 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 갑질을 당했지만 문제 제기 못했다는 응답이 42.4%였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응답은 고작 9.7%에 불과합니다. 일정 기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불안정한 고용구조가 이들이 갑질을 당하고도 침묵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지원관들의 근무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가장 많은 51%가 계약기간이라고 답했고 조직문화 44.1%, 일반직 공무원 상급자 29.9%, 담당 의원 28.1% 순으로 꼽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가 규정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지만 응답자의 60.8%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 정책지원관이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의원과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책지원관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또 갑질신고 채널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에도 지원관의 업무 이외의 것은 할 수 없도록 직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연장에 볼모 잡힐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고용구조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설계안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신청사는 대구의 정신을 세우는 상징 건축물이 돼야 하고 행정 절차가 시민이 바라는 정체성 부여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며 신청사 설계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대구시청을 찾았습니다. 지난달 17일 공개된 대구시청 신청사 설계안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된 설계안이 시민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역사적 랜드마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넓은 공간에 무난한 행정청사로 전락시킨 설계안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 시청 있잖아요, 그렇죠? 대구 시민들이 건물 보고도 자부심 느끼는 거죠. 두고두고 시민에게 자랑스러운 그런 건물 잘하는데 지금 아는 거죠. 부산 시청과 유사해가 그죠. 강성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래서 그 때문에 제가 설계안에 담긴 신청사 건물의 높이가 24층인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대구 시민의 정체성과 전혀 무관한 층수라는 겁니다. 228 대구 민주운동을 겨냥해 2에 28을 곱해 56층으로 한다던가 그도 아니면 28층이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다못해 국채 보상의 애국도시답게 3.1 독립선언서를 만든 민족대표 33인을 의미하는 33층도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왜 주변 아파트보다도 낮은 24층에 머물러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은 우리 다음 세대거든, 그렇죠? 시청 건물집 있잖아요. 건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또 가잖아요. 그때 생겼어요. 지금은 건물집 좋지만은 그때 느낄 감동 거죠. 이태훈 구청장은 신청사가 대구의 정신을 세우는 상징적인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이 모이는 대구의 관광 명소가 되어야 하고 두류공원과 조화를 이뤄 대구의 신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신청사 설계안에 나온 조감도를 다시 그리거나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대구시를 압박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지역 기업들의 체감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4분기 기업 경기 전망이 어두운 걸로 나타났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부정적 반응도 젖지 않았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지역 기업들의 체감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과 관련한 대내외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210개사를 상대로 4분기 기업경기 전망지수를 조사해보니 제조 BSI가 3분기보다 4포인트 하락한 60으로 2021년 2분기 이후 18분기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돌았습니다. 수출기업의 전망지수가 3분기 대비 4포인트 상승했지만 55에 불과했고 내수기업은 6포인트 하락한 62에 머물렀습니다. 건설업의 4분기 기업경기 전망지수는 전분기보다 6포인트 하락한 48에 불과해 경기 부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요 부문별로는 공사 수주 건수와 공사 수주 금액이 각각 16포인트와 20포인트 하락한 48, 44로 집계됐고 인력 수급 사정과 공사 수익률은 18포인트씩 하락한 72와 40을, 기업 이익과 자금 상황은 20포인트씩 하락한 42를 기록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내외 환경과 정책 변화에 대한 기업 의견도 물었더니 부정적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선 노란봉투법, 상법, 세법 등 기업 경영 관련 법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부담이 가중됐다고 답한 기업이 45.8%, 변화 없다는 응답이 51.4%였고 부담이 경감됐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습니다. 이어 전반적인 경기 상황에 대한 물음에는 악화됐다는 응답이 48.5%, 변화 없다 46.7%, 호전됐다는 응답이 4.8%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의견으로는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38.8%, 변화 없다 53.8%, 해소됐다는 응답은 7.4%로 집계됐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는 특히 대내외 환경 변화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우려가 큰 만큼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시가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높이겠다며 공무원과 시사나 공공기관 채용에 거주지 제한을 폐지했었는데요. 지역 청년 역차별 논란이 이어지면서 1년 만에 다시 되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공무원과 시사나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거주지 제한을 폐지한 건 지난해 7월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추진했던 제도로 우수한 인재들이 대구로 모이면 공직사회의 개방성이 강화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부터 반대 여론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일자리 부족과 청년 이탈, 경제 지표의 부진 등과 그로 인한 지역의 한계를 지역의 폐쇄성이라고 말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이 지역의 폐쇄성이며 또한 지역의 폐쇄성이 공무원 시험에서 지역 제한을 폐지하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지역 제한을 두는 것은 지역의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발전과 인재 육성을 꾀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실제로 올해 치러진 2차례 대구시 공무원 시험에서 지역 외 응시자의 수는 1년 전에 비해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거주지 요건 폐지 이후 지역 외 합격자 인원의 중도 퇴사도 늘어났습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중도 퇴사자가 지난해 30명, 올해도 13명으로 집계됐고 지난해 1명도 없었던 도시개발공사는 올해 3명이 퇴사했습니다. 결국 대구시는 제도 폐지 1년 만에 거주지 제한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시도 청년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지역의 청년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거주 요건을 재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산하 공기업의 경우 하반기 채용부터 적용하고 시 공무원 채용 시험은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대구시는 이 정책이 지역의 미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정부와 각 시도에 제도 도입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특별한 분식점 비슬에반이 달성군에 문을 열었습니다. 일하는 직원들은 모두 환갑을 넘긴 노인인데요.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건 물론 삶의 질을 바꿀 사업으로 기대됩니다. 천혜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근 달성군 화원읍에서 문을 연 비슬에반. 김밥과 덮밥과 같이 간단한 분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입니다. 방문 식사와 포장 주문을 기본으로 제공하는데 벌써부터 입소문이 났는지 찾는 이가 많습니다. 좀 색다른 식당이 생겨가지고 돌아보니까 참 맛있고 김밥도 그렇고 라면도 그렇고 진짜 우리 입맛에 딱 맞춰서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비슬에반은 달성 시니어 클럽이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공동체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노인 10명이 주 3, 4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운영 수익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임금도 받을 수 있어 노인들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힘드시지 않으세요? 막 하는 괜찮다고 아직은 괜찮은 것 같다고. 근데 사회에서는 저희들한테 그런 일자리를 주는 데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많다 해가지고. 달성군에 운영 중인 노인 일자리 공동체 사업은 이번이 10번째입니다. 가창 면소, 카페, 비스레 등이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른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은 물론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외로움과 고독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내 고령화 문제 해결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달성 시니어 클럽은 매년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 섬유도시죠. 대구는 한때 아시아 최대 화섬 생산지였는데요. 하지만 일제강점기 대구 섬유산업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대구 근대역사관이 섬유를 통해 대구의 근대 역사를 조명하는 특별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대구 섬유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공들의 모습입니다. 10서너 살에 불과한 어린 소녀들이 생계를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12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는데 섬유 공장은 한 번 가면 못 나오는 곳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산업화 시대 농촌을 떠나 대도시 공장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에서 공부하던 여공들과 닮은 듯도 합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이 국립대구박물관과 함께 대구도심 공장 굴뚝 기계소리 근대 대구 섬유 읽기 특별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대구가 섬유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일제강점기 대구의 섬유 공장과 그 실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대구 풍속조를 보면 아주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백성은 농사와 길쌈을 생업으로 삼는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구는 전통시대에 섬유도시의 DNA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일제강점기의 섬유 역사는 이상하리만큼 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근대 대구 섬유 산업의 이해를 위해 7개의 주요 역사 장면들을 소개합니다. 그 가운데 최인호가 민족시인 이상화 선생의 사촌 이상무와 공동 경영한 동양염직소와 동양염직소의 인기상품 동양전은 거대 일본 자본에 맞섰던 대구 섬유 역사의 중요한 장면입니다. 일본인들의 거대 자본 속에서 우리 한국인 추인호 선생이 동양염직소를 만들면서 또 섬유 산업의 선구자의 길을 걸었던 이런 역사도 소개했고요. 가족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던 여공들의 역사까지도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대구 3대 제사 공장이었던 야마주 제사, 조선 생사, 가타쿠라 제사와 관련한 역사 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00년 전 대구 동인동, 대봉동, 달성동, 칠성동 등지에 있던 공장 굴뚝과 기계 소리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근대 대구의 장면. 당시 대구 섬유산업 구조는 일본인 공장이 상부, 한국인 공장이 하부로 구성되는 식민지형 공업 구조였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이 소장하고 있는 1925년과 1962년 대구 지도 속에서 섬유 공장의 변화를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람 포인트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최근 4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운영 시스템에 5천만 건에 육박하는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박정현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 시도된 해킹은 총 4,788만 건으로 서울과 충남의 99%가 집중됐습니다. 대구는 2,419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공격자 IP 위치별로 보면 국내보다 국외 비중이 높았습니다. 해킹 시도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전국에서 총 15건으로 대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내년 2월 열리는 2026 대구 마라톤 대회의 참가 접수가 시작 21일 만에 조기 마감됐습니다. 대구시는 마라톤 대회 접수를 시작한 이후 10km는 접수 당일, 건강 달리기는 3일, 풀코스는 21일 만에 마감되면서 지난해보다 2달 일찍 조기 마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인원은 총 4만 1,000여 명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14,0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 보면 대구 17,000여 명, 타 지역 2만 1,000여 명, 해외가 1,200여 명 순이었습니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구시와 대구시 치과의사회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지 선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현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이고 연말쯤 기본 방침을 확정해 내년 초에 사업 공고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국가 주도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추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현재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 중인 신공항 건설 사업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대구군공항 이전 TF와 국무총리 직속 대구군공항 이전 국가사업 추진단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제34회 대구시 건축상에서 서구 복합청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난해 8월에 준공됐으며 현재 행정복지센터와 영어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446곳의 무인점포를 위생점검에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20곳을 적발했습니다. 시는 이들 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국채보상 운동기념 도서관이 학부모와 노년층을 대상으로 건강과 행복,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참가 신청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 이갤러리에서 2025 대구학생작가전 봄 예술로 피어나다가 오는 24일까지 열립니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15명의 학생, 작가가 25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며 학생들은 예술적 재능을 시민들에게 선보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you.